네, 오늘은 내 스윙의 지름길.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스윙 플레인, 그리고 내가 스윙의 길이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스윙 플레인이 좋거나 내가 다니는 길이 좋으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에 도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방향과 거리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스윙 한번 2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네. 결점이 없는데요. 네. 네, 지름길은 바로 이건 것 네. 같은데. 네, 한번 근데 더. 문제는 아마추어들이 네, 이렇게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번 더. 네. 스윙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스윙 플레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의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의 그런 느낌들을 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그립의 이 끝, 네, 끝으로 스윙 플레인을 오늘 제가 마스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네. 많은 이제 분들이 결국 내가 손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다녀야 될지 알지만 결국 이 클럽 헤드의 끝이 잘 예쁘게 지름길로 잘 다니셔야 결국 그 스윙 플레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 클럽이 이제 결국 라이 각도 로프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각과 골프 클럽이 원하는 그 길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립 끝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스틱을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스틱으로 한번 좀 연장을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립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드레스를 좀 편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백스윙을 시작할 때 헤드부터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손이 먼저 쭉 가야 되는지, 사실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감각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조금 그냥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밑에 공과 발 사이에 이렇게 좀 스틱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이건 클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한 다음에 우선 테이크백을 가볍게 가셨을 때, 이때 지금 정확하게 이 빨간색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시면 정말 올바르게 테이크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스윙을 하려는 느낌보다 이렇게 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야 요 위치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너무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해야 내가 정확한 그 위치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위에서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요 다음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립의 끝이 어느 방향을 봐야 할까요? 그립의 끝이요. 네. 어, 이 그립의 끝이 어느 방향으로 봐야 할까요? 뭔가 저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 빨간 스틱보다 발 쪽일 것 같은데. 발 쪽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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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백스윙에 갔을 때 이 빨간 스틱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돼요. 공과 발의 사이 네, 정도에 그쵸. 있는 그 빨간 스틱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백스윙 올라갔을 때 공과 발의 사이에 스틱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약간은 가팔라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오른쪽 어깨 라인에 적혀지게 되죠. 근데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이 끝이 공 방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백스윙은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지만 결국 회전을 했을 때 약간 처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너무 발 쪽으로 있으면 이렇게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중앙이 내 발과 공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요, 다운스윙 때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엎어져서 반대로 들어오네요. 너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방향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결국 또 훅을 발생하는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항상 저는 골프 스윙은 중립을 잘 유지해야 된다. 네, 중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중앙. 하지만 여기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허벅지 쪽에 붙여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요 포지션에서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는 붙여서 들어오셔야 되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백스윙은 이 그립 끝이 빨간색을 봐주시고요. 네. 다운스윙 때는
공 바깥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백스윙에서는 좀 가파르게, 다운스윙 때는 살짝 완만하게. 그러니까 요즘 사실 샬로잉이라고 굉장히 말을 네, 많이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다니셔야 정말 프로들 같은 그런 이 클럽의 궤적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드레스, 테이크백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백스윙 때 이 끝이 빨간색 라인,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의 회전만 해주셔도 생각보다 백스윙은 굉장히 스퀘어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천장에서 카메라를 보면 클럽이 굉장히 이 빨간색 라인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여기서 절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공을 빨리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많아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아웃에서 인으로 그쵸. 들어오는.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네, 연습 스윙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연습장에서 그 부분 많이 연습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좀 인도 연습장을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너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그 네. 부분은.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푸시와 그런 휘어지는 공들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객관적으로 계속 항상 공 앞 10cm.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공 앞에 여기 좀 홀이 파인 데가 있죠. 네. 그래서 백스윙은 그대로 올라가셔서 홀 앞 10cm를 봐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오시면 사실 클럽을 끌고 오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이게 벌써 공 안쪽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어요. 네, 코킹이 풀린다는 거는 결국 이 클럽 끝이 공 바깥쪽, 공 안쪽을 보기 때문에 항상 다운스윙 시작되면 공 바깥을 노려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오면 보면 굉장히 많이 선수들처럼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 여기 빨간색, 그리고 내려올 때는 샷. 살짝 이렇게 팔자를 그린 느낌이 살짝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팔자를 그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로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공이 생각보다 다이렉트로 딱 공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의 지금 앞쪽에 있는 홀 방향으로 그립 끝을 살짝 내려올 때 네. 공의 앞에 10cm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자체가 뒤에 남아있는 헤드가 인, 아웃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백스윙에서 처음에 움직여져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 일어나고 서서히 이 클럽 헤드가 공 방향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여기서 정말 1cm라도 살짝 떨어져 주느냐, 바로 공으로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공으로 가버리면 결국 그 공은 계속 우측으로 벗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임팩트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공을 때리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하시는 순간 벌써 여기까지 넘어오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허리 밑 부분에서는 절대 클럽을 자꾸 제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결국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팔로스루를 말씀드릴 건데 이걸 잘하셨으면 팔로스루는 결국 이 그립의 끝이 배꼽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스윙의 밸런스, 결국 릴리즈가 일어나야 내가 볼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립의 끝이 스타트 때는 이 빨간색 라인과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주시고, 백스윙 때는 이 빨간색 끝이 빨간색 라인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백스윙, 다운스윙 때는 공 앞 10cm, 그리고 팔로스로우는 배꼽. 이렇게 계속 좀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거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측면에 거울이 있으면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약간 선수들의 느낌이 좀 나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생각보다 이런 필링으로 공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 분들이나 중급자 분들이 도대체 골프 스윙을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게 내 몸의 스윙에서 중심인지,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팩트 이후 이제 제일 중요한 피니시가 남아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피니시까지 굉장히 좀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딱 밸런스 있게 유지하려고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대충 그냥 클럽 넘어가는 대로 자꾸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피니시가 좋다는 거는 결국 내 스윙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 그리고 몸의 회전과 클럽의 회전이 정말 밸런스 있게 매치가 잘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스윙도 중요하지만 임팩트 때 팔로스루도 배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는 이 그립의 끝이 정확하게 타겟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스윙 때도 정확하게 꺾이지만 팔로스루도 왼팔이 정확하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립 끝으로 내가 어디 방향을 보고 있냐를 파악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스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피니시 때 생각보다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이 로테이션만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른쪽 겨드랑이, 백스윙 때 사실 왼쪽 겨드랑이가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피니시 때도 특히 캐스팅이 많이 되시거나 이제 피니시 모양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여서 피니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시면 훨씬 더 예쁜,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피니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드릴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거는 스틱이 좀 길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좀 짧은 스틱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그리고 백스윙을 가서 피니시 때 여기 겨드랑이에 딱 붙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이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절대 손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돌리시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팔도 결국 붙어서 이렇게 팔로스루를 정확하게, 그리고 피니시 때 로테이션이 되고 정확하게 내가 볼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번 더 이제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네. 스틱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이크 백, 빨간색 줄과 평행하게, 그리고 여기서 그립 끝이 빨간색 스틱을 봐주셔야 하고요. 올라가서 다운스윙은 공합 10cm, 그 다음에 다시 그립 끝이 내 배꼽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클럽, 그러니까 그립 끝이 다시 타겟을 보게. 네. 이렇게 자꾸 구분론적으로 연습을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계속 좀 연습을 해주시면 아마 스윙이 훨씬 더 좀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으로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굿샷. 네. 지금 김도훈 프로가 설명한 네. 지금의 스윙의 궤도, 스윙 플레인, 이 지름길을 하면요. 네. 아무래도 정말 투어 선수 출신이시지만 투어 선수들처럼 네. 구질이 진짜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구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헤드가 내려오는 궤적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일관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구질이, 그러니까 저도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스윙의 밸런스가 좋으면 공이 이렇게 휘더라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한 자리로. 네. 그래서 약간 투어에 맞거나 힐에 맞더라도 이렇게 코스 내 핀 쪽으로 모이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시고 스윙 플레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와이파이라고 하죠. 자꾸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네. 벗어나는.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아마추어들은 있어요. 지금 스윙의 지름길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미스가 많이 나서 그런 와이파이가 생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네. 드렸지만 사실 시작이 또 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선 시작 때 여기서 클럽이 이쪽을, 그러니까 이 빨간색 스틱을 바라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과해야 얘가 올바른 클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클럽을 제 눈높이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 높이에서 야구 스윙이랑 좀 비슷하죠. 네. 이 높이에서 제가 클럽을 세게 휘두르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 플레인대로 돌아가야 굉장히 파워풀하게 휘두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플레인이 조금 깨지게 되면 벌써 스윙이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숙이는 게 골프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숙여져 있는 것만큼 다운스윙 때 내 몸에 그 플레인대로 내려와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있으면 더 인으로 내려올 것 같지만 골프는 회전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자꾸 모멘텀이 이런 방향으로 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는 게 조금은 다운스윙보다는 조금 세워서 올라간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져 버리면 또 이게 커지기 때문에 또 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을 백스윙에서 합스윙에서 끝이 이 빨간색 스틱을 보게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서 확인해 보면 스윙을 이제 찍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실시간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아마추어로서 궁금한 게 네. 그립 끝의 지름길을 잘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 중에 초보자나 중급자들은 약간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손을 은근히 네. 지금 다 제어하면서 안 쓰고 계시면서 그립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손의 위치가 그립이 이렇게 왔을 때 손의 위치가 좀 한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지 네. 손이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아까 다운스윙 때 여기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끝이 배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이제 클럽 페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꼽을 안 보고 계속 나가면 손이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 나갈 네. 거고요. 그리고 이 끝이 내 배꼽을 보기 위해서는 몸으로 당겨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사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그립 끝을 보다가 이 부분부터는 거의 이 오른쪽 무릎에 가깝게 붙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최대한 몸에 손이 네. 좀 가까운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10cm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시작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정지 상태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스피드로 공을 제가 때리려고 할 거고 클럽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임팩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같이 더하면 제가 제 feel like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벌써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전과 클럽의 속도와 제가 공을 때리려는 그 에너지를 플러스하면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채가 여기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네, 말을 네. 놓쳤는데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이제 중급자 이상 가시면은 지금 요 샬로잉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네, 맞아요. 하시는데 네. 요 질문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스윙을 네. 몇 번 더 보여주세요. 옥토퍼스님께서 네. 공 앞에 10cm를 보고 10cm를 보고 내려오는 것은 샬로잉 하는 것인가요? 라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샬로잉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 닉 팔도 선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닉 팔도 선수가 이제 하는 드릴이 있었는데 우선 백스윙을 스타트할 때 여기서 탁 멈추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걸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걸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이미 테이크업 때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백스윙에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샬로잉을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연습했더니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선수는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그렇게 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샬로잉 한 게 맞습니다. 네, 스윙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굿샷. 와, 진짜 자로젠드 날아가는데 지금 7번 아이언 치시는 거죠? 네, 7번 아이언입니다. 네. 80m. 다음 질문은 왕불림님께서 주셨습니다. 본인이 여성 골퍼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볼게요. 오른쪽 겨드랑이를 완전히 밀착해서 연습을 해봤는데 훅이 납니다. 프로님도 실제 스윙에서도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시나요? 단지 인아웃 궤도를 위한 연습인가요? 하셨어요. 우선 백스윙에서 그러니까 팔로 스로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이제 붙여서 네. 가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게 되면 생각보다 이 궤도 자체가 좀 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로 스로 때 이렇게 클럽은 항상 인에서 다시 임팩트가 되고 다시 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 팔꿈치를 붙이는 이유가 이 오른쪽 겨드랑이 붙이는 이유가 결국 팔꿈치가 깊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게 계속 붙어 있게 되면 결국 끝에도 손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훅이 많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운스윙 내려올 때 너무 팔꿈치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팔로스로 피니시 때 이게 붙게 되면 결국 약간 아웃인 궤도를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오른쪽 겨드랑이 너무 붙여서 이렇게 뒤로 뒤집게 되면 결국 인아웃 궤도가 나오면서 클럽이 로테이션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붙였더라도 공이 굉장히 좀 훅으로 많이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겨드랑이는 항상 팔로스로 때 여기는 조금 넓어졌다가 오히려 팔로스로 때 여기서 붙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좀 들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훅이 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노자영 씨의 질문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이후에 조금 더 낮게 팔로스를 하고 싶은데 자꾸 하이 피니시를 하게 되어서 네. 탄도는 높은데 비거리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팔로스를 낮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많은 아마추어들이 다운 블로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다운 블로우를 이렇게 찍는 방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실 지금 피니시가 하이 피니시가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피니시가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팔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렇다는 거는 공을 자꾸 좀 띄우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을 띄우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로 가져가셔야 되냐? 내가 이렇게 들어 위로 올린다는 느낌보단 정확하게 내려 찍으면 스핀 때문에 공이 올라간다는 이미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를 치실 때 자꾸 쓸어서 올리면 공이 잘 뜨겠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공을 찍는 이미지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때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이 가슴 자체가 임팩트 이후에 계속 유지된다는 느낌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상체가 들리게 되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손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드릴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아이언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을 좀 짧게 가신 다음에 치고 한번 시선을 바닥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냐면 그러니까 하이 피니시가 된다는 건 결국 배도 내밀고 전체적으로 뭔가 다 시선이 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선을 조금 낮춰주시면 훨씬 더 내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척추 각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언 자체가 훨씬 더 팔로스로 다운 블로로 땅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좀 바꿔주시고 연습도 치고 나서 내가 시선이 조금 더 바닥에 머물러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노자영님의 질문까지 이렇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오늘 스윙의 플레인, 지름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프의 지름길은 뭐 잘 모르신다고 했지만 좀 네. 겸손한 표현 같고 스윙의 지름길 잘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원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원 포인트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했을 때, 다운스윙 했을 때 그립의 끝이 공합 10cm를 10cm. 바라봐 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항상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공합 10cm를 딱 정확하게 바라봐 주셔야 이 모든 스윙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의 앞쪽 10cm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의 스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내 스윙을 부탁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곧 돌아올게요. 드립니다. 네, 구력 5개월 골린이시네요. 김주영님께서 다운스윙을 할 때 몸과 손의 거리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스윙 볼게요. 구력 5개월의 김주영님 열심히 와우. 연습하시는데요. 와. 그래도 라이브 레슨 70을 애청하신 것 같아요. 네. 5개월 스윙이 괜찮으신데요?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좀 손과 몸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김도훈 프로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백스윙도 약간 클럽이 처지는 느낌이 좀 있지만 백스윙 굉장히 좋으시고요. 다운스윙도 약간 넓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너비를 잘 유지하면서 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팔로스로우와 피니시 때 아마 좀 야구를 많이 하지 않으셨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피니시가 좀 굉장히 많이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백스윙과 내 팔로스로우의 이 궤적 자체가 굉장히 매치가 잘 되셔야 되는데 지금 백스윙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팔로스로우는 네, 거의 약간 홈런을 친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레슨과 좀 연관이 있긴 한데 결국 피니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여서 연습을 하시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은 정말 좋고 다운스윙까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다만 임팩트에 맞고 공을 정확하게 올바른 궤도로 빠져나가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핀 방향으로 자꾸 밀게 돼서 저런 현상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 되고 클럽은 항상 왼쪽으로, 그러니까 출구가 항상 왼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윙을 했을 때 항상 약간 왼쪽이죠. 왼쪽 밑에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 덩달아 오른쪽 겨드랑이도 좀 더 붙여서 나오게 되면 볼 컨택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탄도도 좀 더 낮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훨씬 더 볼을 컨트롤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